지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차례 그 대가로 뭐 압수수색, 뭐 저뿐만 아니고 저희 기자들, 저희 사무실까지 포함해서 17차례긴 합니다만 미국 인권 보고서에까지 기록될 정도로 처참한 이제 인권 탄압, 언론 탄압을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92년도 경향신문 입사해서 올해로 이제 31년째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이 순간이 제가 기자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기자는 뭘 해야 되는지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제가 가야 될 길이 좀 더 명확해지고 그 길이 굉장히 각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더 그래서 행복한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사실은 이제 님들 내에서 저를 한 2달 전이죠? 2달 전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꼭 오라고 얘기가 사실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건 사실은 뭐 저로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게 훈련이 된 사람은 아니라서 방송을 하는 거하고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거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만 네, 특히 또 첫 번째 연사가 추미애 장관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제가 그 뒤를 맡으는 이은자라는 게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고사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간곡하게 우리 민들레 있는 회원 부산 시민분들이 저를 같이 한번 좀 뵀으면 해서 제가 수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내려와서 어떤 제가 또 신앙의 또 메시지를 남길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1차적으로 제목만 좀 달라고 해서 제가 정한 게 이제 윤석열 검찰 독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것인데 이 제목을 정할 때 제가 조금 헷갈렸던 게 망설였던 게 이것으로 할까 아니면 그것으로 할까. 네. 어감이 뭔가 모르지만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것으로 할까? 그것으로 할까? 그러다가 제가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이제 정했던 이유는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 알 텐데 첫 번째 슬라이드 볼까요? 이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했던 얘기 여기서 제가 이제 이것이라고 정했는데 정약용 선생님이 이것과 저것을 이렇게 구분을 하셔요. 자신에게 있지 않은 물건을 바라보고 가리키면서 저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깨닫고 굽어 보면서 이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내가 이미 내 몸에 지닌 것이다. 이 말. 네. 이것과 저것이 막 이제 감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 독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것으로 얘기할까 그것이라고 얘기할까 할 때 저는 우리에게 가진 힘, 우리 내부 안에 있는 힘들을 좀 강조해보자.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자. 아마도 윤석열 검찰 독재 다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런데 저놈을 빨리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라고 얘기를 할 때 덧탐사가 강지구가 뭔가 센 거 한 방울 좀 터뜨려줘서 저를 무너뜨렸으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것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스스로 각자에게 가진 각자의 힘, 윤석열 정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것에 우리가 눈을 뜨자. 그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자.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이 아니고 윤석열 검찰 독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것으로 제가 강연 제목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윤석열은 없지만 혁명가에게 필요한 이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체계바라는 제가 그 경향신문에 있을 때 가끔씩 이제 그 대학교 이제 그 학고사 뭐 기자들이나 아니면 기자를 꿈꾸는 이제 고등학생들 상대로 제가 가끔 나가서 이제 뭐 특강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마다 제가 항상 기자의 갈 길을 대신해서 이제 제가 사례를 때 이 체게바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체게바라가 그 쿠바 혁명에 성공하고 난 뒤에 그 쿠바 정부 대표로 뉴욕인가요? 그 이제 유엔 총회 때 이제 가서 발언을 하고 그리고 서방 기자들하고 첫 번째 인터뷰를 합니다. 서방 기자들이 체게바라에게 물어요. 혁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거 이제 그 영화도 나와 있는데,
체게바라가 딱 한마디 합니다. 러브라고 얘기해. 혁명가의 가슴 필요한 게 뭐니까 러브다.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이 러브 뭘 위해서 무엇을 위한 사랑이냐 라고 또 다음 물어보니까 그때 체게바라가 했던 게 바로 저 세 가지거든요. truth, love for truth, love for justice, love for humanity.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때 그 기록 영화에서 그 체게바라가 그 얘기를 담담하게 하는 게 저는 너무 멋있었고 제 가슴에 꽂혔거든요. 진실, 정의, 인간의. 이 세 가지가 혁명가에게 필요한 것이고, 혁명가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이면 어디든지 전 세계 어디든지 가야 된다. 이 얘기가 이제 체게바라가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쿠바 혁명에 성공하고 난 뒤에 장관이라고 하는 안온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볼리비아로 가서 결국은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죠. 그러니까 혁명가에게 필요한 진실, 정의, 인간의 그것이 필요한 전 세계 어떤 아르헨티나 출신이잖아요. 체게바라 의사 출신으로 아르헨티나에서 편안하고 안온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쿠바 혁명에 성공하고도 또 다른 억압받는 민족들을 위해서 볼리비아로 가서 거기서 생각나는 가장 아름다운 천년이죠, 지구상에서. 근데 저는 저 세 가지 덕목은 혁명가가 아니고 저 기자한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기자를 꿈꾸는 제가 젊은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기자한테도 가장 필요한 게 진실, 정의, 인간의 트루스, 저스티스, 휴머니티.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이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게 바로 기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세 가지 덕목도 저는 바로 진실, 정의, 인간의 나라입니다. 이것도 기자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 독재를 살아가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를 넘어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민주 사회를 꿈꾸는 모든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 덕목이 바로 이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진실, 정의, 인간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체게바라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 덕목을 자신의 삶 속에서 그대로 묵묵히 실천하는 가장 저는 좋은 본보기를 최근에 봤습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네. 이분 그 국방부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담담하게 자신이 했던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승병이 죽음 앞에 자기는 그 조의를 피하면서 다짐을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도대체 왜 젊은 해병은 죽어야만 했나? 도대체 누가 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다시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더라도 똑같은 결정을 하였을 것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마도 많은 시민분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말 그 언론들, 무덤과 같은 언론 속에서 저를 보면서 그 검찰 권력에 쫄지 않고 기자로서의 본분을 묵묵히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박정훈 대령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심정을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게 대단한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자로서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제 위치에서. 근데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런 심정이 저는 아마도 박정훈 대령이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그런 똑같은 감동을 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실, 정의, 휴머니티, 혁명가에게 필요한 이 세 가지 덕목. 근데 박정훈 대령은 자기는 정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자기 자리에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본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저는 체게바라가 혁명가에게 필요했던 그 세 가지 덕목, 그걸 자신의 삶 속에서 그냥 묵묵히 실천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사실 윤석열 검찰 독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것은 이런 박정훈 대령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윤석열 검찰 독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근데 저는 이 진실, 정의, 휴머니티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뭐 기자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왜 중요한지는 저는 경향신문에 있으면서 스스로 굉장히 절실하게 느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제 운명을 바꿨던 사건이긴 한데, 제가 2020년 7월 달에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경향신문에서 있으면서 그 박재동 화백 가짜 미투 의혹 기사를 씁니다. 그걸로 제가 정직 1개월을 당하는데, 그 당시에는 미투 계엄령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침묵하는 것조차도 가해, 2차 가해라고 얘기할 그런 엄혹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페미 운동이 가장 활발하다는 경향신문 내에서 제가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했던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굉장히 뭔가 뭔가 뒤틀린 그 미투 운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 없었던 많은 시민들이 제가 그 가짜 미투 의혹 기사를 쓰니까 박원순 시장 사건은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실시간 가장 인기 있는 기사 순위 출발하자마자 막 3등, 2등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결국은 그걸 보고 이제 경향신문에 있는 몇몇 이제 후배 기자들이 편집부통을 찾아가서 다른 데도 아니고 여성 인권을 가장 강조한다고 얘기하는 중요하신 약간은 경향신문에서 어떻게 이런 기사를 낼 수 있냐라고 해서 결국은 제가 기사를 삭제를 당합니다. 그리고 편집국장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편집국장이 왜 기사를 삭제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편집국장은 당신 기사는 너무 가해자 관점에서 기사를 씁니다. 우리의 성범죄 관련 보도 준칙은 피해자 보호다. 피해자 우선주의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아니 어떻게 저널리즘의 원칙이 피해자 우선 원칙이 될 수 있나. 피해자 보호가 될 수가 있나. 저널리즘의 가장 큰 원칙은 진실 중심의 보도가 원칙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고되는 과정에 그런 이제 순환의 이제 그때 시작이 됐던 건데, 그 당시에 보면 경향신문 내에서 제 기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많은 후배들을 정의,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 휴머니티, 이건 다 높은 기자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의나 휴머니티,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의나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휴머니티는 이건 독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에요. 진실이 없는 정의, 진실을 무시하는 휴머니티는 넌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박정은 대령의 정의와 휴머니티는 바로 그 진실을 포기할 수 없는 데서 진실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용기, 그것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고요.